진주 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펑크의 여신을 모셨습니다. 모시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늘도 안 오시려고 그런 걸 억지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강묘영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그리 펑크를 냅니까? 아니 펑크가 아니라 꼭 오는 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는 참아줬는데 이번 주는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막 오시라고. 아이고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주시 의회 제26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그리고 공공가축 분뇨 처리시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진주시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5분 발언에서 뭐 하신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한 핵심은 진주시의 행정 부족, 행정의 소통 부족, 즉 불통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형 환경시설의 설치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어떠한 행정적 절차보다도 주민과의 소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특정 지역에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전 협의 없이 계획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불안과 불만을 표출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한 시설의 설치 문제를 넘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신속한 결정과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며 특히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한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죠. 먼저 이야기 안 하고 저렇게 먼저 하고 이러니까 지난 30년간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또 새로운 거 하는데 우리한테 말도 안 해.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이 된 거죠. 네네. 사실은. 사실 뭐 이런 대규모 환경시설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죠. 건강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지. 예, 신중하게 협의하는 과정인데 또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그런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졌죠. 그 지역도 내가 강 의원님 그이죠 지역구죠.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그 우리 본부장님 그 김동기 전 진주시 의장 우리 처음에 내동 쓰레기 매립장 그 건립할 때도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때 제가 정인인데 제가 그때 초대 진주시 의회 출입 기자였거든요. 네네. 그때 김동기 초대 의장님이 사실 행정보다도 진주시 의회가 의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진 게 이 광역 그때 당시 사천군하고 진주시 진양군 사천시 사천군하고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저게. 그렇게 행정에서 안 되는 것도 의회 그때 당시 진주시 의회 의장님 김동기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자기 사비까지 써가면서 만들어지게 된 동기 그겁니다. 내동 쓰레기 매립장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그래서 이게 일단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주시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뭐 많이 문제 제기화는 됐지만 이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불통 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신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했다. 이게 왜냐하면 그게 시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최근에 그 5분 발언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좀 받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광역 쓰레기 소각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규열 진주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런데
우리 저 박동식 사천시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끝난 일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게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끝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좀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은 그 소관위원회니까 또 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저 역시도 그 보도 내용은 언론을 보고 접했습니다. 예. 조규일 지사님께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박동식 사천 시장님께서는 이미 끝난 일이다. 뭐 그렇게 하신 걸로 보도가 됐는데 시민들도 사실 많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주시와 사천시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포함된 복잡한 협의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 추진 여부나 등량 교환 방식 또한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저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 역시 언제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이 사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하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를 대표하는 또 시장의 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 평론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멘트를 이렇게 받아서 쓴 게 뭐 정확하게 받아 쓴 건지 이제 워드가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그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사실상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사실상 그 진주시하고 우리 그 같은 국장님들 그 사천시하고 지금 뭐 아직 협의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당국 간의 행태나 그동안의 그 역할이나 이런 걸 쭉 지켜본 경험에 따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다음 그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는 광역 그 쓰레기 매립장 내지는 그런 거잖아요. 소각장 이런 건데 내년 또 지자체장을 뽑는 또 시의원을 뽑는 내년 또 6월 또 지방선거가 있죠. 동시선거. 그 이후까지 가야 결말이 나지 않나.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경험상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근데 광역 쓰레기장은 지금 이게 시간적으로 봐도 2030년 되면 직매립 금지되니까 그때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잖아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 하면 소각장을 하면 근데 국비를 확보하고 이걸 만들고 하는데 어떤 그 시간적인 촉박함이 사실상 좀 이렇게 임계치를 지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이제 전략상 그죠. 지역의 또 전략상 뭐 끝났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사천시는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어차피 이제 매립지 후보도 이렇게 지금 그 소각장이죠. 소각장이 정해졌던가요? 아니 아직 기존에 사천시는 저 3.4 하나 있으니까 소규모 소각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쓰레기 매립장도 그 지금 내동의 쓰레기 그것도 그때 당시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의 첫 해였는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그러는데 그때 당시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분리돼 있었고 그 다음에 사천시와 사천군도 분리돼 있어 3.9시하고 그래서 세 개 시군이 공동 매립장이에요 저게 처음에 할 때. 근데 역할이 그때 의회에서 특히 의회의장이 그때 당시 의회의장님이 엄청난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진 결과인데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역할이 지금 행정기관보다 더 중요한 지금 현상을 볼 때는 진주시 스스로 이게 중기 재벌이 못 깎는다고 진주시 스스로 뭔가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국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 평론에서도 저번에 뭐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의회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현재 이게 주민들이 이제 극구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에게 뭔가 베네핏이 가야 되는데 그걸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주시 의회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많은 상황이기는 해요. 단순히 그래서. 또 우리 뭐 행정적 뒷받침이나 조율 이런 것도 있지만 소각장을 유치하는 곳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한 발전이나 그죠?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나 또 온수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온수를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수영장에 판다든지 해서 여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수익금은 뭐 그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지역민들한테 뭐 전적으로 되돌려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사실 함께 연구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서 나오는 열이라든지 그런 게 내동면이 사실 좀 외지 있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그걸 대판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소각장이 생기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영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핵심은 주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혜택을 많이 줘야죠. 제공을 할 건가인데 그걸 진주시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뭐 그 주변의 여론들이 그래서 이제 진주시 의회에 자꾸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조금 어려울 때 좀 나서주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김동기 전 진주시 의회 의장님이 그 내동 관객 쓰레기 매립장 조성 당시에 어떤 시의회 역할들이 좀 있었다라는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현재 그 우리 진주시의 그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하고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공공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죠. 그 추진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먼저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은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진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이제 기반 시설입니다. 하루 2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총 사업비가 약 1,394억 원입니다. 그 2023년 3월부터 24년 3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하였고 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대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주민소통 강화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입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사는 2028년 7월 착공, 30년 12월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현재 일정은 입지 선정에 따라 또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계획이니까 뭐 진주 전체로 봐서는 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공공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그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은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내구 연안 도래로 함께 그 가축 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50톤, 가축 분뇨 110톤 등 하루 160톤 규모로 처리 가능한 시설로 총 사업비는 457억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도 6월부터 23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뒤 24년 6월부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소각시설 강력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4월까지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에 2025년 본 예산에서는 주민 합의나 동의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계 용역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설계 용역비가 23억 원이고 설치 공사비가 53억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5월 추경에 23억 원의 용역비를 다시 편성해서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두 사업 모두 공공성과 환경적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입지 문제, 주민 수용성 광역화 추진에 따른 사천시와의 협의 지연 또 경남도의 중재 진행 상황 등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사업 일정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들이 지역 갈등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주민과 또 충분히 소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중재 역할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신발 벗고 장화 신고 그러고 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가고 있습니다. 신발은 일단 벗고 가야 돼. 저번에 또 언론 보도 보니까 진주시가 뭐 주민 설명회 하루 앞두고 갑자기 또 행사를 취소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는 있는데 현 시점으로 보면 이게 작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진주시가 그냥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건지.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마치 진주시가 그 주민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뭐 취소한 걸로 갑자기 취소한 걸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결과 주민들께서 내부적으로 그 논의한 끝에 설명회에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서 시에다가 그리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니까 시에서 취소했다. 뭐 이런 일이 된 거예요. 주민들이 오지도 않는 설명회를 개최해봤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게 그것도 일종의 가짜 뉴스네 그러면? 네네 그렇다고 그렇죠? 볼 수는 있죠. 예. 그 아니 사실과 내용이 다르잖아요. 가짜 뉴스하고 오보는 좀 다르지. 이는 오보라고. 조금 오보, 약간의 오보라고. 가짜 뉴스는 완전히 생뚱맞은 거, 요 앞에 거, 아무 근거도 없는 거, 그게 가짜 뉴스고 페이크 뉴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오보죠. 오보 잘못 내일 할 것 같으면 오늘쯤에 시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참석을 못하겠다. 그렇게 그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진주시가 갑자기 주민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행사를 취소했다는 보도는 오보인 걸로 일단 좀 정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주 소통 부재, 불통 행정 이걸 또 지적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러한 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타 지자체 뭐 우수 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선진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타지자체 성공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기도 의정부시의 그 자원 해수 시설 문제 해결에 관한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의정부시에서는 소각장 설치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단순히 설명회 몇 번으로 끝내지 않고 공론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토크 시민 공론장은 3주간에 진행되었고 시민 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다양하게 쟁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게 됐습니다. 그 참여단들은 그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또 뭐 건강도 있고 환경 문제, 재원 마련 방안, 뭐 자원 순환 정책 등 여러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의견도 나눴고 최종적으로는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합의문까지 협의문까지도 도출했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로 갈등보다는 이해가 또 불신보다는 신뢰가 쌓였고 의정부시도 그 소각장 문제에 큰 마찰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위원장님이 의정부시의 이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진주시 소통이 좀 부재하다라는 이제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사실 뭐 그동안 이 쓰레기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 머리가 아프죠, 사실. 네, 머리 아프고. 골치가 아프죠. 그것도 다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의원님들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도시환경위원회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또 하고 있는 거고 또 해당 또 상임위원회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어쨌든 간에 해결 기미가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뭐 앞으로 좀 어떻게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걸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면. 짧고 제가 그 마을 경로당이라도 가서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이리 얘기를 하면은 오지 마이소 욕 들어무십니다. 참 보통 예산 못 꺼내게 하는 우리 참 예산일이 아니다. 예산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드시 만들어야 될 이제 생활 우리 시설이고 이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민들의 관심도 이 문제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도시환경위원회가 이제 소관 부서고 하기 때문에 소관위원회이기 때문에 요걸 들어무도 일단 해결은 뭐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데 자주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뭐 어찌돼 가는지 뭐 그런 걸 알 거 아닙니까? 예? 그 우리 또 뭐 우리 최민국 부위원장님께서 또 그 맨날 최민국 부위원장한테 밀어놓고 아주 전투적으로 잘하고 계셔서 그럼 뭐 또 위원장님 뭐 한 번씩 이렇게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또 최민국 의원 이야기하는데 또 힘을 보태주시고 또 위원장으로서 또 좀 이번 또 일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번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맡았다. 어려운 시기에 임기도 뭐 내년 임기를 말년에 어려운 거 맡았다. 그런데 제가 또 상임위원장 맡고 나서부터 계속 일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진주 대척광장도 그렇죠. 그렇네. 그 소관이 부서네. 쓰레기 소각장도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의 또 LH 혁신도시에는 또 LH 10단지 아파트 그렇죠. 부실 또 여러 가지 참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일들도.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제9대 진주시 의회는 역대 의회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의회라고. 뭐 그런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고 문제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에게 비춰져야만 저는 의회가 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일단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네, 오늘 진주평론 진주자 인물 초대석에서는 강묘영 진주시 의회 도시환경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